처제네 집에 선물을 들고 가도 모자랄 판에 이걸 들고 갔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한 50대 남성이요. 처제로부터 소개받은 어떤 여성과 알고 지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50대 남성이 그 여성에게 선물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하하. 처제한테. 네. 이게 사실 집에 가정이 있는데 네. 다른 여성에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처제를 딱 마주치니까 처제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거 말하면 언니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절대로 내 아내가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자체가 도둑이 재발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하하. 그런데 그럼 처제는 언니에게 저 형부의 당부처럼 언니한테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말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형부가 그 여성이랑 불륜 관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되면 결국 터질 게 터졌고 보나마나 저 형부라는 사람의 입장이 상당히 구석지에 몰릴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결국 이 남성은 아내로부터 외도를 의심받게 되고 가정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남성은 집을 나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숙소 생활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처가 식구들이 남성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결국 이 남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급기야 이 시작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처제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세상에. 김복준현님. 예. 뭔가 느낌이 스산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지금. 앙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처제한테. 네,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쫓겨나고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뜻은 이제 상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올 3월 21일 날이에요. 네. 21일 날 그 형부가 처제에게 전화를 한 통 겁니다. 막 욕설을 엄청 하면서 아우, 세상에.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개판이 됐다. 풍비박산됐다? 풍비박산 네. 됐다. 너도 나처럼 이혼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아이고. 너 분명히 죽일 거다. 아이고. 이건 뭐 소름 끼치는 협박을 한 목숨을 거예요. 해칠 거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아이고. 근데 이게 무슨 뭐 전화로 이제 뭐 겁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데 이제 문제가 따른 겁니다. 설마 아니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걸까요? 지금 걱정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세종시에서 차량을 가지고 본인 주거지인 시흥시로 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담배 한 대를 딱 피운 다음에 인근 업체에서 흉기를 구입하게 되고요. 아우, 세상에. 이 처제가 사는 아파트가 인천 지역이었는데 인천 아파트로 가고 실제 그 아파트에 해당 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진짜로 지금 행동에 저 끔찍한 범죄 연상시키는 행동에 지금 하나하나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처제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행히도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천만다행인데 아니 경찰이 어떻게 알고 현장에 와 있어서 체포를 하게 된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이 남성의 아내가 신고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처제를 해치러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겁에 질린 여동생이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지 뭐 이런 내용은 이 판결문상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언니가 제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언니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네. 아우 그 이후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은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런데 아직 처제 집에 침입도 하지 않은 저 네. 형부라는 남성을 경찰은 어떤 죄목으로 체포를 하게 된 걸까요? 강력 사건에서 강도라든지 살인 같은 그 큰 범죄에서는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처벌을 합니다. 이른바 그래요? 얘기하는 살인 예비. 아 그래요? 예,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서 이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것입니다. 아하,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 남성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남성, 이게 살인 예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살인 예비는 그러니까 실제로 칼을 들고 그 당사자를 만나기 전 단계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보통? 저 칼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제 죽인다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칼이 집에 필요해가지고 칼이 오래돼서 낡아서 칼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재판부에. 그래서 처제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저 말에 재판부가 그냥 속아 넘어갔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극도의 분노 상태였다라는 점, 이 때문에 살인의 동기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거고요. 네.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위험한 행위여서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유죄로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박 사건 저렇게 죄질이 안 좋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지금 집행유예라면 법정 구속이 안 되고 지금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무서울 텐데요 지금. 일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제 합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법이 다시 한번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고 혹시라도 내가 더 큰 보복을 하겠어, 실행에 옮기겠어 이런 마음 먹지 말고 다시 한번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뉴스파이터가 시청자분들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